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막상 내 옆에 누군가 쓰러지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눈앞도 깜깜하고 막 당황하게 되고 그럴 텐데, 자, 한 번에 여러 시민이 달려가서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여성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70대 안전요원의 재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45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에스컬레이터 앞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 박훈정 씨는 A씨를 부축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여성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고 얼른 팔과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도 심폐소생술에 참여를 합니다. 이 안전요원 근무한 지 2주밖에 안 된 70대 시니어 안전단원 이용관 씨였는데요. 이 씨는 다행히 지난해 3월 아내를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었는데, 사실 실전은 처음이라서 겁이 났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직 간호사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합류를 해서 A씨의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A씨는 10여 분쯤 만에 의식을 회복을 했고요. 119 구조대 추가 처치를 받아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와 노인인력개발원은 A씨를 구했던 박 씨 그리고 이 씨에게 감사패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한국은 아직 살만한 사회다. 생명 살리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암울한 뉴스 속에 담비 같은 선행 기사네요의 반응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요즘 함부로 도와주면 큰일 나던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혹시 도와주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복잡하게 하다 보면 또 돕기가 어려운데 이 시민의 말씀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니까 본능이 사람이 뭔가 일이 터지면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이고, 얼마 전에 또 불길 속에 노인 걸어 뛰어들었다가 순직하신 성공일 소방사도 생각이 나네요.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이제 정말 생명의 위기가 생기면 함께 도와야죠. 다음 이슈로 가보죠. 먹는 얘기네요. 마트에서 파는 삼겹살. 그런데 이게 절반 이상이 비계여서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렸더니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제보들이 막 모였다면서요. 3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이고, 알지. 삼겹살 데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박모 씨는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한돈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집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삼겹살에 원래 비계 맛으로 먹는다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완전 기름 덩어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았네요, 비계. 맞습니다. 부분이. 그런데 이 박 씨의 글이 올라오자 인터넷 게시판에 비슷한 인증 사진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구입해 펼쳐보니까 80%가 비계였고 일부러 괜찮은 부분만 보이게 돌돌 말아놨다라고 밝히자 동조하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도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 삼겹살을 구입했다는 소비자는 비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왔는데 밑에 있는 고기는 비계가 너무 심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몰이라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역시 비슷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한돈 삼겹살을 샀는데 커다란 비계 덩어리가 왔다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평소 자주 이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비계만 70%는 돼 보인다면서 아니 왜 몰래 밑에 비계를 까는 것인지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른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올해는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국산 돼지고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정했던 삼겹살 데이의 20주년이었습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유통업계는 여기에 맞춰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펼친 건데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음식 쓰레기 처리 대행이었네. 할인된 가격만큼 살코기도 빠졌다. 비계
기계로 후라이팬을 닦는 용도냐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네.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던 대형 마트들은 일단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환불 또는 반품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기를 구매할 때 밑부분에 먹지 못한 비계를 교모하게 숨기는 형태를 고쳐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대기업 계열사 마트들의 경우에는 이 커다란 비계 덩어리를 숨겨서 포장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큼은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 얼마나 좋아해요. 딱 보면 자 이게 맛있는 것이다 맛없는 것이다 판단 감별도 잘하시고 입으로 또 다 입맛으로 아는 건데 비계가 이제 웬만큼은 있어야 맛있지만 50%가 비계다 70%가 비계다 80%가 비계다 그러면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흰 부분만 있더라고요. 네. 더 나쁜 거는 밖에서 겉에 보니까 빨갛게 고기가 보였는데 속이는 거죠.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안에는 비계를 깔아놨다 그러면 그럼 뭐 이건 팔면서도 뻔히 알고 속여서 판 거죠. 네. 자 이러지 마시자고요. 우리 선진국입니다. 이 대형마트 특히 대기업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꿈의 공무원. 자 노량진에 참 많아요. 그렇죠. 공시생들. 그런데 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네. 31년 만에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연속 30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쟁률로는 22.8대 1로 지난 1992년 19.3대 1 이후에 31년 만에 최저치인데 숫자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4만 3천 명이 넘게 감소를 한 겁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이었고요. 지원자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이하가 무려 5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사처는 공채 시험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으로 고교 선택 과목 폐지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 평균적으로 14만 7천 명이었던 9급 공채 시험 지원자 수가 고교 선택 과목제 시행 이후에 평균 20만 2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제도 폐지 후에 그런데 평균 14만 4천 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금 또한 문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이 공무원 A씨는 미래를 보장해줬던 공무원 연금도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소위 철밥통이라는 신분 안전 이외에 공무원의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1년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새 전후로 해서 168만 6,500원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같은 해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자가 1,693명이었고요. 2017년에는 5,181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취업 경쟁률 하락은 우수한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지곤 하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인사처는 특히 하위 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공무원의 퇴직이 2017년에 비해서 지금 뭐 사실 몇 년 안 됐죠? 5, 6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자, 왜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느냐? 예전에는 뭐 공무원 그 정년 보장 그리고 이제 뭐 목돈을 벌진 않지만 대기업처럼 급여를 주진 않지만 연금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었죠. 네,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뭐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점점 이제 젊은 층들은 줄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순댓국밥 집에 가서 술값은 안 내고 밥값만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저 술을 시켜 먹었는데 밥값만 내고 나온다고요? 그래도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비싸진 소주값 때문에 주류를 가게에 가져가서 마시는 이 콜키즈 프리 식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와인도 아니고 소주 콜키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사원 장모 씨는 최근 저녁 약속이나 데이트를 갈 때 와인을 챙긴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시키던 주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저렴한 와인이나 집에 있던 고급 소주, 막걸리를 가져가서 마시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최근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맥주값이 급등하면서 집에 있던 와인을 직접 식당에 들고 갈 수 있는 콜키지 프리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키지 프리 식당 지도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만 사실 볼 수 있었던 이런 콜키지 프리는 이제 삼겹살집, 그리고 순댓국, 냉면, 곰탕을 파는 음식점까지 번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콜키지 프리 식당이 늘어나는 건 먼저 식당 술값이 오르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푸드테크 기업이 분석을 해봤더니 콜키지 프리 검색량은 술값이 가파르게 오른 2월에 전년해에 비해서 무려 41%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술값 인상이 없던 2020년과 비교하면 검색량이 무려 9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당들은 술로 벌어들이는 매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이 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 거죠.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식당 소주값의 과도한 인상이 새로운 현상을 만들고 있네. 좋은 안주를 제공하는 맛집 식당에 콜키지 프리 와인을 지인들과 나누어 마시는 주말 기다려집니다. 업주는 술을 팔지 못해 상대적으로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소주, 맥주, 또 뭐 와인, 워낙 주류의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많죠. 자신이 선호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게에 갔는데 없을 없어요.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걸 내가 가져가서 같이 먹겠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 카페 같은 데만 해도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시면 안 된다. 이런데 콜키지 프리 뭔가 좀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는 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당이 또 매상도 손해보지 마시고 잘 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값만 내고 술값은 안 내고 나온다. 저도 근데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주말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예, 한번 직접 취재차 다녀와 보시죠. 뭐. 자,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 4451님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우리 왜 쓰러진 여성을 이제 도와준 미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누리꾼들 반응 중에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함부로 도와주면 큰일 나는데 자 이런 댓글은 안 읽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글들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이 긴급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 또 잘못된 처치법으로 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을 말하는 경우로 또 우리가 누리꾼들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를 이제 뽑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언급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오늘 그 스트릿 뉴스 파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